정약용 아저씨의 책 읽는 밥상, 김선희 글. 우리가 함께 읽게 될 책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이렇게 잘못된 걸까? 다산 아저씨를 만나다, 거울을 들여다보다, 처음 가본 놀이터, 다산 아저씨와 책 읽기, 스스로 계획을 세우다, 창덕궁에 가다, 해지 할머니를 돕다, 처음으로 찾아온 행복.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걸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정의 화목이다. 엄마, 내 파란색 셔츠 어딨어? 준서는 방에서 나오며 엄마를 찾았다. 엄마는 부엌에서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었다. 달걀과 치즈, 유기농 채소를 넣어 만든 샌드위치를 한 입 크기로 썰고 있던 엄마가 놀라서 거실로 뛰어왔다. 엄마 코에는 마요네즈가 묻어 있었다. 아참, 어제 빨래를 안 했다. 어떡하지? 준서는 있는 대로 짜증을 냈다. 아, 진짜 내가 오늘 그거 입고 간다고 했잖아. 다른 거 입으면 안 될까? 안 돼. 그럼 어떡해. 지금 당장 빨아서 말려줘. 엄마는 시계를 봤다. 학원 간 시간이 1시간도 안 남아 있었다. 저녁에 세탁기를 돌려놓는다는 걸 깜빡한 것이다. 엄마는 요즘 건망증이 심해졌다. 며칠 전에는 쇼핑백을 차 위에 올려놓고 출발해 다른 차 운전자가 창문 밖으로 손을 흔들며 알려줘서 겨우 알았고, 어떤 날은 휴대전화를 끓는 물에 넣고 삶은 적도 있다. 달걀을 넣는다는 게 휴대전화를 넣은 거였다. 옷을 뒤집어 입는 것은 보통이고 잠옷을 입은 채 밖에 나간 적도 있다. 엄마의 건망증은 이제 거의 병에 가까웠다. 그런 엄마가 세탁기를 돌리지 않은 건 실수 축에도 못 든다. 큰일 났다. 언제 빨아서 말리지? 엄마는 세탁기 속에서 파란색 셔츠를 꺼내 빨기 시작했다. 준서는 옷이 많다. 하지만 자기가 입으려고 생각했던 거 말고는 절대 안 입는다. 어젯밤 분명히 준서는 내일 파란색 셔츠를 입고 가겠다고 했다. 준서가 그렇게 말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옷을 입어야 한다. 그걸 깜빡하다니. 엄마는 셔츠를 빨면서도 마음이 조급했다. 엄마는 셔츠를 대충 빨아서 헹군 다음 세탁기에 넣어 탈수한 뒤 젖은 셔츠를 다리미로 다리기 시작했다. 젖은 셔츠에서 뜨거운 김이 피어올랐다. 준서네 집은 일요일이 가장 바쁘다. 일요일에는 준서가 학원과 과외를 3군데나 가기 때문이다. 수학학원에서 영어 그룹 과외로 다시 수학 그룹 과외에 갔다가 집에 오면 밤 10시가 넘는다. 밥을 먹을 시간도 없어서 차에서 대충 도시락으로 때워야 한다. 엄마는 아침 일찍 일어나 점심과 저녁 도시락을 싼다. 점심은 간단하게 샌드위치를 만들지만 저녁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면서 맛도 좋은 밥과 반찬을 준비한다. 이런 생활은 준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됐다. 다리미로 간신히 말리긴 했지만 옷은 여전히 축축했다. 준서는 옷을 입으며 툴툴거렸다. 어휴, 이걸 어떻게 입으라고. 미안해. 입고 있으면 금방 마를 거야. 나 뭐 먹어? 아참, 밥. 샌드위치 만드느라 깜빡했네. 엄마는 부엌으로 달려갔다. 부엌은 엉망이었다. 엄마는 식탁 위에 널려있는 잡동사니를 한쪽으로 밀어놓고 밥상을 차렸다. 불고기와 생선조림, 어묵, 후식으로 과일까지 준비했다. 준서는 밥을 먹으면서도 영어책을 들여다보며 원어민 발음으로 유창하게 책을 읽었다. 대학생도 읽기 어려워하는 영문판 미국 소설이다. 엄마는 준서 맞은편에 앉아 준서를 보고 있다. 준서의 책 읽는 소리가 아름다운 음악 소리라도 되는 듯 황홀한 표정이다. 밥을 다 먹은 준서가 찡그린 얼굴로 말했다. 엄마, 물! 물? 아, 그렇지. 엄마는 황급히 일어나 냉장고에 넣어둔 생수를 꺼냈다. 준서가 밥을 다 먹자 엄마는 도시락과 교재를 챙긴 뒤 자동차 열쇠를 찾았다. 그런데 열쇠가 보이지 않았다. 열쇠 어딨지? 엄마는 안방에서 준서 방으로, 거실로, 부엌으로, 심지어 화장실까지 다니며 열쇠를 찾았다. 준서는 현관 앞에 서서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늦었단 말이야. 빨리 찾아. 엄마는 식은땀이 났다. 분명히 어제 승마교실에 다녀온 뒤 화장대 위에 두었던 열쇠가 없어졌다. 서랍도 뒤져보고 침대 밑도 보고 주머니도 샅샅이 뒤졌지만 열쇠는 아무데도 없었다. 바깥이 소란스러 모처럼 늦잠을 자던 아빠가 일어났다. 아빠는 옷을 뒤집어 입은 채 머리는 산발을 하고 정신 나간 표정으로 온 집안을 헤집고 다니는 엄마를 못마땅한 표정으로 바라봤다. 아, 정신사나. 아빠는 일요일 아침마다 일어나는 이 소란이 익숙해지지 않는다. 준서는 늘 짜증을 내고 엄마는 항상 정신이 없고 집안은 폭탄을 맞은 것처럼 어수선했다.
엄마가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로 아빠한테 애원했다. 열쇠 좀 찾아봐. 학원 늦었어. 아빠는 부스스한 얼굴로 침대에서 내려와 열쇠를 찾기 시작했다. 현관에 있던 준서는 발까지 구르며 소리쳤다. 아 진짜 엄마는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빨랑 찾아. 빨리 빨리 빨리. 심지어 냉장고까지 열어본 아빠가 뭔가 생각나듯 말했다. 혹시 차에 꽂아둔 거 온 거 아니야?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그 말에 엄마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맞다 차! 엄마는 우사인 볼트처럼 순식간에 부엌으로 가서 도시락 가방을 챙겼다. 준서는 벌써 밖으로 나가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르고 있었다. 운동화를 구겨 신고 있는 엄마에게 아빠가 물었다. 여보, 내 밥은? 지금 바빠. 거기 식탁에 반찬 있으니까 밥만 퍼서 먹어.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준서와 엄마는 순식간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라졌다. 아빠는 혀를 차며 부엌으로 갔다. 식탁 위에는 준서가 먹던 밥과 밥이 그대로 있었다. 찌꺼기만 남은 불고기, 마구 헤집어 놓은 생선, 말라 비틀어진 김치 조가리, 먹다 남은 과일, 거기다 빵봉지, 달걀 껍질, 과일 껍질 등으로 밥그릇 놓을 자리도 없었다. 개수대에는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조리대에는 냄비며 프라이팬이 나뒹굴고 있었다. 아빠는 부엌을 돌아보며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뱉었다. 이건 사는 게 아니야. 엄마 아빠는 결혼하고 10년이 다 되도록 아기를 갖지 못했다. 엄마 아빠는 아기가 생기길 간절히 원했고 양쪽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엄마는 어떻게 해서든 아기를 낳고 싶었다. 병원을 찾아가 시험관 아기도 해봤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실패할 때마다 엄마는 생각했다. 아기를 낳기만 하면 내 인생 다 바쳐 최고로 키울 거야. 드디어 시험관 아기 6번째 시도 만에 아기가 생겼다. 늦게 얻은 자식이고 어렵게 얻은 자식이라 엄마는 준서에게 지극정성을 다했다. 가장 좋은 것만 먹이고 좋은 것만 입히고 가장 좋은 장난감을 사줬다. 준서가 겨우 걸음마를 뗄 때부터 영어로만 수업하는 영어 유치원에 보냈고 승마 골프 수영 피아노까지 안 가르친 게 없었다. 물론 밤마다 책도 읽어줬다. 준서는 다른 아이들보다 머리가 총명했다. 게다가 엄마가 이름난 학원에 데리고 다니며 조기 교육을 시킨 덕분인지 준서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이미 해리포터를 영어 원서를 읽었고 수학은 초등학교 전 과정을 끝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엄마 친구들은 대부분 엄마를 부러워했다. 엄마는 준서가 정말 자랑스러웠다. 엄마는 준서에게 입버릇처럼 말했다. 넌 특목고 가야 돼. 꼭 가야 돼. 준서는 특목고가 뭔지 몰랐지만 특별한 아이들이 가는 곳이라고 어렴풋이 생각했다. 그리고 특목고에 가기 위해 놀 틈도 없이 공부해야만 한다는 것도. 그러나 준서는 싫지 않았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넌 다른 애들하고 달라. 넌 특별한 아이야 라고 말했기 때문에 준서는 어려서부터 자신을 특별한 아이라고 믿었다. 아빠는 밥을 물에 말아 먹었다. 물에 말았는데도 자꾸 목이 맸다. 반찬은 먹을 게 없었다. 아빠는 준서가 먹다 남긴 반찬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며 생각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한 걸까? 아빠는 준서를 얻고 나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자식이었다. 귀하고 예쁘고 똑똑하고 그래서 자랑스러웠다. 아빠는 그런 준서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일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는 하루 24시간 준서만을 위해 살았다. 아빠도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밤늦도록 일했다. 낮에는 작은 회사를 운영했고 밤에는 대리운전까지 했다. 가족끼리 외식 한 번 못했고 놀이공원 한 번 못 가봤다. 준서는 토요일과 일요일 더 바쁘기 때문이다. 이 집에서 엄마와 아빠의 삶은 없었다. 오직 준서의 삶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래서 우린 지금 행복한가? 나중에도 행복할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 화목한 건데 아빠는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점점 자신이 없었다. 요즘 들어 아빠와 엄마는 자주 싸웠다. 준서 때문이었다. 준서가 태어난 이후로 엄마는 아빠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밥 한 번 차려준 적도 없고 집안 살림은 엉망이었다. 며칠 전 아빠가 적어도 일요일만큼은 온 가족이 함께 지낼 수 있게 학원에 가지 말라고 했을 때 엄마는 불같이 화를 냈다. 일요일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데 준서 특목고 못 가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아빠는 화가 나서 소리쳤다. 특목고가 준서 인생 책임져 준대? 적어도 인류대는 갈 수 있게 해주겠지. 인류대 가면 뭐 하는데 당신처럼 실패한 인생은 되지 않겠지. 아빠는 그 말에 풀이 죽었다. 실패한 인생이라니. 아빠는 자신의 삶을 돌아봤다. 인류대는 아니지만 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았다. 지금은 작은 회사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에 가면 훨씬 어린 직원한테도 쩔쩔맨다. 요즘은 대기업에서 거래를 끊어 회사 사정도 어렵다. 공부를 잘하지 못해서 인류대를 나오지 않아서 그래서 난 실패한 인생일까? 아빠는 한숨을 푹 내쉬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이게 관련된 활동은 차차 앞으로 늘어날 계획입니다. 혹시 오디오북을 원하지 않는 친구는 지문을 스스로 읽어도 괜찮습니다. 그럼 토요일에 봐요.